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턴 학교나 유치원, 마트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어색해하는 모습입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구들의 표정보다 하얀색 마스크를 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 이제는 마스크 너머 친구들의 환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낄 때는 좀 답답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도 아이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심스러운지 많은 학생들은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까지 마스크를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장 마스크를 벗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여 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헬스장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형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긴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고 좀 아직 코로나가 다 종식된 건 아니라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곳이라도 마트 내 병원이나 약국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경계가 모호한 지침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인구 순유출률은 마이너스 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이 마이너스 0.6%, 광주와 대구가 마이너스 0.4%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순유입률은 세종이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1%, 충남 0.7%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의 인구 이동률은 12%로 전년 대비 2.1%포인트가 떨어져 거래가 급감한 주택시장의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가 투기 거래와 전세 사기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 중심의 토지 정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검사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농소중학교와 청량중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는 데 517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민간 사업자는 2026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20년간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학교 건물의 교실 개선과 디지털 기반의 수업 기자재를 통해 교수 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려 의료급여비 등 13억여 원을 챙긴 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개설한 경남 양산의 한 병원을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등 1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찰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울산의 한 사찰 교육관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 노후키 교육감 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노교육감 진영에서 추대가 확정적인 천창수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진보 후보 간 단일화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후키 울산교육감의 뜻과 철학을 이어나갈 노후키 재단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현재 150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올 연말쯤 정식 재단 출범을 앞두고 노교육감의 의지와 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토론회와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마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노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노교육감 진영의 추대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보 추대위원회는 31일 추대를 결의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등판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 진보에서는 구강열 예비후보를 포함해 노교육감의 철학을 잇겠다는 후보가 2명이 되는데 단일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열 예비후보는 시민 여론조사 등 공정한 룰을 통한 단일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마치 우리 정당에서 경선하는 그런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지 않을까 그러죠. 천창수 위원장 측은 구 예비 후보를 단일화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선대본을 구성하고 그 내부에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중도 성향의 오흥일 예비 후보가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이성걸, 김주홍, 진보는 구강열, 천창수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지층 분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구강열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학부모 부담 경비 0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2017년 울산의 학부모 부담 경비는 109만 원 정도였지만 고 노후키 교육감 취임 후 2020년에 16만 4천 원으로 85% 이상 줄었다며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등 남은 15% 경비도 교육청이 부담해 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이어 학생들의 목욕과 임의용, 영양제와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해 오히려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유니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운영상 자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과학기술원들이 국내외 우수석학 초빙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구청장실에서 현대백화점과 서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수영장으로 운영되던 서부회관을 15억 원에 매입했으며 2월 중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총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서부회관 3층에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오는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어제 지난해 4분기 신속한 응급처치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 22명에게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김원석, 박태우 소방장 등 6명이, 브레인세이버는 이강산 소방교 등 6명이, 트라우마 세이버는 최종열 소방위 등 12명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경기가 냉각되면서 전망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월 중 울산의 제조업 업황지수는 58로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2월 전망지수는 57로 전달 대비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금속 제품 등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늘었으며 분야별로는 매출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늘리기로 한 가운데 울산시도 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울산시도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울산시도 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울산시는 한파 대비 위기가구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2월 10일까지 주거 취약가구와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난방비용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다양한 공적 민간 자원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252곳에는 운영비 1억 5천여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중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에는 30만 원이, 100명이 넘는 곳에는 1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용시설의 경우 일괄적으로 3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아동센터 57곳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또 최근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인상에 맞춰 바우처 미신청 가구와 사용률이 낮은 가구를 조사해 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도 사회복지생활시설 132곳을 특별 자체 점검하고 거리 노숙인들을 순찰해 동절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인상이 재난 수준이라며 울산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지원 대상에 대해 약간 더 지원하는 수준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시가 전담 특별팀을 구성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의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어제 구군과 수행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자원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연결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의료비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첫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시행했지만 2월부터는 울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증명서 등을 지참해 남구 신정동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자일대우버스 노조가 울산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이 소송에서 1차 부당해고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복직일인 2021년 6월 21일까지 해고 노동자들의 임금 전부와 지난해 7월 21일까지 체불된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자일대우버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25일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